안녕하세요, 신비박스입니다. 오늘은 미군 해군 특수작전사령부의 티어2 특수부대 네이비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에는 상륙작전을 펼치기에 앞서 수중조사 및 장애물 제거, 해안정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던 해군의 특수부대 NCDU와 UDT가 있었습니다. 세계대전 종전 이후 NCDU는 해체됐지만 이 대원들은 UDT로 흡수됐고 곧바로 한국전쟁에도 참여하여 수중과 해안에서의 작전뿐 아니라 내륙 깊숙이 침투해 철도, 터널, 교량 등을 파괴하고 적들을 교란하는 등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인천 상륙작전인 크로마이트 작전이 성공할 수 있도록 크게 활약했습니다. UDT는 수중과 해안 등에만 특화된 부대였지만 한국전쟁에서의 내륙작전을 통해 작전 반경을 더욱 넓히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난 1961년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피델 카스트로의 쿠바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 1,500여 명의 병력으로 쿠바 남부 피그스만을 침공했습니다. 하지만 100여 명이 전사하고 1,100여 명이 포로로 잡히는 등 작전을 실패하며 결국 5,300만 달러와 포로를 교환하게 됩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치욕적인 패배에 미군의 특수전 능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고 해군의 알레이 버크 제독은 한국전쟁에서 UDT의 활약처럼 공중과 지상을 가리지 않고 비정규전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천후 특수부대 네이비실을 창설했습니다. 실은 바다, 공중, 육지를 뜻하며 육해공 어디든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실의 창설 멤버 대부분은 기존 UDT의 대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UDT 멤버들이 실로 이동하며 UDT는 규모가 축소됐고 1983년 UDT가 실로 완전히 흡수되며 UDT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실은 창설 직후 베트남전에 곧바로 투입돼 녹색 얼굴의 악마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베트남전 종전까지 엄청난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네이비실은 해군 특수전 사령부 산하 제1특전단과 제2특전단의 이하에 소속돼 있으며 전투주정부대와 지원 인력을 포함해 약 10,0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개의 실팀은 팀 본부와 8개의 소대로 한 개의 소대는 약 16명의 작전대원으로 구성되며 상황에 따라 소대는 분대로 나뉘어 작전에 투입됩니다. 그리고 각 팀은 중동, 유럽, 아프리카 등 담당하고 있는 지역이 다르며 결번인 실팀 9을 제외한 홀수의 실팀은 극동아시아, 중동 등 태평양을 담당하며 데브구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고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실팀 6를 제외한 짝수의 실팀은 유럽, 아프리카, 중동 등 대서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네이비실의 선발 과정은 기본적으로 기초 군사훈련을 수료한 만 18세 이상 29세 이하의 해군 소속 대원만이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2018년 이후 여성에게도 개방됐지만 현재까지 선발 과정을 통과한 여성은 없습니다. 지원자들은 8주간의 사전 선택 과정과 이후 3단계의 훈련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8주 동안 4마일 달리기와 1km 수영 등 지원자들의 체력과 정신력을 평가하고 이를 통과한 지원자들은 후보생 신분으로 전환돼 본격적으로 최강 네이비실이 되는 3단계의 훈련에 돌입하게 됩니다. 후보생들은 첫 번째 단계로 27주간 전천후 특수전 기본교육을 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전투잠수, 사격술, 독도법 등을 교육받고 헬위크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하고 혹독한 훈련을 거치게 됩니다. 헬위크는 네이비실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NCDU의 선발훈련 중 극한의 일주일 교육이 네이비실 훈련에 전해지며 네이비실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고 네이비실을 시작으로 전세계의 특수부대에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천후 특수전 기본교육을 통과한 지원자들은 두 번째 단계로 4주간 공수교육을 받으며 이후 마지막 과정으로 26주간 네이비실 자극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실전 사격, CQB 등 네이비실이 실제 작전 중 필요한 특수전 전술 교육을 받게 됩니다. 후보생 중 약 20%만이 훈련 과정을 무사히 완수하며 훈련을 완수한 후보생에게는 버드와이저라고 불리는 삼지창 휘장이 부여되고 네이비실의 대원으로 인정받게 되지만 실전에 투입되기 앞서 주특기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약 18개월간 3단계의 전문화 교육을 이수해야 비로소 네이비실의 작전팀에 정식 배치됩니다. 편한 날은 어제까지다라는 네이비실의 슬로건처럼 해마다 20,000여 명 이상이 네이비실의 대원이 되고자 지원하지만 사전 선택 과정에서 약 90% 이상의 지원자가 걸러지고 본격적인 훈련 과정에 돌입하면 1,000여 명 중 80% 이상이 탈락하고 수많은 후보생이 훈련 중 사망하는 등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훈련으로 항상 최고의 대원만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80년대까지는 그린베레가 미국을 대표하는 특수부대였지만
네이비실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수많은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수행한 작전들이 영화나 드라마, 게임으로 만들어지며 2000년대부터 미국을 대표하는 특수부대로 떠오르게 됩니다. 2003년 브루스 윌리스 주연의 영화 태양의 눈물이 2012년 실제 네이비실 대원들이 출연한 영화 액트 오브 밸러가 제작됐으며 네이비실의 저격수 크리스 카일의 자서전 아메리칸 스나이퍼를 바탕으로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 브래들리 쿠퍼 주연의 영화 아메리칸 스나이퍼가 그리고 2014년에는 네이비실 대원 11명을 포함해 19명의 특수부대원이 사망한 레드윙 작전의 실화를 담은 영화 론 서바이버가 개봉되는 등 영화 팬들에게 네이비실의 이미지가 각인됐습니다. 또한 메달 오브 아너, 콜 오브 듀티 등 FPS 게임에 네이비실이 단골 소재로 나오며 특히 레인보우 식스 시즈에서 네이비실 대원이 블랙비어드와 발키리라는 이름의 오퍼레이터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전직 네이비실 저격수이자 하버드 의대를 졸업하고 나사 우주인으로 선발된 한국계 존익임이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됐으며 한국에서 명성을 얻고 있는 이근 대위가 네이비실 교육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미 해군, 그 최강의 해군에서도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는 네이비실이 계속해서 미 해군의 자랑으로 남길 기대하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